책임운영기간은 2022년 입법고시 시험 문제죠, 그죠? 책임운영기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냥 책임운영기간은 그냥 일반 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구분해줘야 되는데, 그죠? 목집 수분 결통으로 다시 목표는 직관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특히 총위 인건비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4급 이하 5%의 자율수용 주죠. 장기적으로는 총괄 경상비가 돼야 되고 성과에 대한 통제, 결과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복평가를 하는데 단일 기관에 의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죠. 법인화는 시험 놓을 일이 없고요. 공공기관도 그냥 최소한기입니다. 공기업, 준정보기관. 다시 뭐라고요? 공기업 밑에 시장형, 준시장형. 다시 뭐라고요?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은 기관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이 있다. 기관관리형하고 위탁집행형이 있다. 그래서 시준기위. 다시 뭐라고요? 시장형, 준시장형, 기관관리형, 위탁집행. 요까지가 최소한기까지 넘어갑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거 자 민영화 A 해주시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이제 민영화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마뉴엘 사바스 별표, 이 사람 여기서 안 써주면 안 되죠. 실이상주, 실용주의는 비용 전략, 이상주의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구현, 상업주의는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주민주의는 주민의 통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주의나 상업주의, 작은 정부가 강조되지 주민주의는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에마뉴엘 사바스 별표, 이 사람 여기서 안 써주면 안 되죠. 실이상주, 실용주의는 비용 전략, 이상주의는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구현, 상업주의는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 주민주의는 주민의 통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주의나 상업주의, 작은 정부가 강조되지 주민주의는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죠. 가장 최소한계는 협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이 변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광의는 운영혁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협의의 방식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자 독점, 황금주는 특별권리라 써서요. 특별권리. 특별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식, 영국 쓰시고 주로 영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죠? 최소한기 뭐라고요? 황금주는 단 하나의 특별한 권리를 가진 뭐겠어요? 사업을 안 한다든지 철수한다든지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대 권리를 가진 특별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에 부여하는 방식이죠. 영국에서 주로 많이 했고요. 국민주 방식은 지분 제한이라고 쓰시고 안정적 지배그룹입니다. 기관 투자의 전문 경영 방식. 이거 쓰기 싫으면 KGC 무조건 써세요. KGC처럼 다시 말하고 이 한국담배인상공사죠. KGC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정적 지배그룹 방식입니다. 광의는 이제 운영혁신이니까 됐습니다. 두 개씩 비교하면 됩니다. 민간위탁하고 면허를 같이 비교하면 돼요. 둘의 공통점은 생산을 민간이 하잖아요. 자, 민간위탁은 전액, 정부가 전액, 이거 중요한 별표. 면허는 구역 쓰세요. 구역. 비용 부담자가 고객이죠. 다시 민간위탁하고 면허의 공통점 뭐라고요? 정부 이외의 행위자가 공급하지만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용료의 전액을 부담한다면 면허는 구역이나 지역을 설정하고 그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말을 어렵게 하네. 그냥 택시 써도 택시버스 써도 택시버스. 택시버스의 사업권이 전형적인 면허죠. 그죠? 면허 방식이고 민간위탁은 청소 위탁. 청소업체한테 위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관공서 방문한다고 해서 청소 비용 부담 안 시키죠. 청소, 보안, 청소나 보안 이런 것들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전액 누가 보험한다? 바로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죠? 쓰레기, 청소, 보안 쓰시고 면허는 택시 쓰시고 택시, 버스 그죠?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바우처는 공통점은 현물이나 현금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보조금은 기업 동그라미 되어 있죠. 생산자 쓰시고 생산자. 바우처는 국민이죠. 소비자로 쓰시고 소비자. 국민 됐습니다. 바우처는 여러분 재난지원금 빨리 쓰면 되겠죠.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러분한테 줬으니까 그죠? 바우처죠. 기업한테 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쓰시고 사회복지법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로 보조금이죠. 그죠? 보조금과 바우처는 공통점이 뭐라고요? 생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방식이죠. 근데 보조금은 누구한테 준다? 생산자한테 주고 바우처는 국민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무료인데 실비 동그라미 급여 X. 자, 가장 중요하죠. 자원봉사자는 실비는 지원 가능하지만 급여는 안 됩니다. 그죠? 대가라고 쓰시고 급여 대가. 대가는 안 돼요. 대가를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죠? 됐습니다. 자주활동.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올해 조직론 시험 문제 정은 뭐라고요? 좀 시간 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답안지 쓸 글씨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도대 함잘라 자책서까지 써주고 시간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 해결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시험 문제 논의기에 가장 중요하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 유효 빨리 기억합시다. 국정 목표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 주요 내용 정부 운영과 효율화 진단 그럼 진단이니까 조직 진단 그지? 조직 진단은 맥킨지 그럼 맥킨지 외우면 좋아. 맥킨지 7S 전구가 기스 났잖아. 그죠? 임시구제 무슨 구제? 가구제. 그래서 다시 전구기스 가구구제가 조직 진단이고 중앙지방 조직 효율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뭐예요? 협업이지. 그죠? 협업. 통합활용정원제 1% 5년 동안 5%. 그죠? 올해 위원회 통폐합 원스톱 행정심판 기부금 이거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됐는데 요번에 됐어. 국가보훈부 됐습니다. 부 3청 재외동포청 체크. 재외동포청이 신설됐습니다. 그죠? 이민청하고 그죠? 다음 페이지 2023년 행안부 업무계획 한번 봅시다. 주요 성과에 인정할 게 좀 많습니다. 그죠? 위원회 정비했다 체크해 주시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다시 뭐라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썰 타이밍이 엄청 많아요. 썰 곳이 많다고요. 그죠? 조직 구조가 유기적 구조가 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 이용률 제고 넘어가시고 뭐 미흡한 과제 다 넘어갑시다. 핵심 추진 과제 1번. 자, 정부 혁신과 현안 문제 해결한 플랫폼 역할 강화. 그래서 이제 정부 신뢰 20위권을 10위권으로 높이겠다. 지금 정부 신뢰 50일. 열린 정부 데이터 개방 이거 넘어가고 국민 제안 체크해 주시고 창원 24 작년 10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죠? 창원 24 개통 온소통 됐습니다. 창원 24 이런 것들은 국민 참여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놓을 수 있죠. 그죠? 데이터 기반의 상황 현안 문제 해결 능력 됐습니다. 오케이. 시빅테크 나와있죠. 그죠? 시빅테크 별표 이런 건 꼭 됩니다. 시빅테크 넘어가시죠. 너무 이제 정보 체계론이 가까워서 내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2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다 넘어가시고 그 마이 AI 있죠? 좋은데? 마이 AI. 개인 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 신청까지 도와주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 AI 서비스 넘어갑시다. 군살 없는 효율적인 정부 3번이 중요하겠다. 그죠? 조직 진단 통합활용 맞죠? 통합활용 정원제 맞죠? 통합활용 정원제 5년간 매 부처별 정원 1% 요건 올해 바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더라도 여러분이 꼭 써야 돼요. 조직론 놓으면. 그죠? 유효의 통합활용 정원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합활용 정원제는 다른 부처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른 부처로. 그죠? 됐습니다. 통합활용 정원제. 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자율기구제 관련 적용 대상. 자율기구제도 맨 끝에 책임장관제. 총인건비 10% 지금 7%인데 10%까지 상향. 가봤더니 지금 현재는 7% 돼 있더라고요. 일하는 방식 업무 단순화, 자동화, 노트북 이런 거 넘어갑시다. 국가 안전 시스템 그냥 뭐 혹시나 좀 한번 봅시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신종 재난 위험 요소 발굴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만하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기 관리가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최소한 기록 이런 게 기억하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지능형 CCTV 협력 역량 강화, 지자체 경찰 소방 협력 체계 강화.
자치단체장 재난사태 요거 중요합니다. 자치단체 몰랐어요. 자치단체장한테 재난사태 선포권이 없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행안부 장관이 했으니까. 읍면동 요거 꼭 기억합시다. 앞에 거는 여러분 협업이잖아요. 협업. 다시 뭐라고요? 지자체, 경찰, 소방 여기다가 이제 그죠? 시민단체나 시빅테크 또는 자원봉사자 내면 민간 협력이 되겠죠. 그죠? 자, 협력 역량 강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협력 역량 강화, 지자체, 경찰, 소방 협력, 자치단체 재난사태 선포권, 읍면동 안전관리. 자, 요거는 지금 내가 딱 봐도 어떻습니까? 한 3개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민간을 넣으면 정책 네트워크가 되겠고 위기관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협업행정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협력 리더십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려면 조직 문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혁신 문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써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로 넘어가고 재난안전 3번 촘촘한 생활안전망 국민 참여 봅시다. 국민안전제한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주민참여 안전강화 현장 발견 이통장 지역 방문 제가 정해드릴게요. 요거 지자체, 경찰, 소방 협력 체계 강화, 자치단체장 재난 선택 부여, 읍면동 안전관리. 그 다음에 신종 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 개립 울리백의 위험 사회가 딱 좋겠다, 그죠? 조직의 자율성은 자율기구제도, 책임장관제, 통합활용 정원제, 그 다음에 총인건비 10%까지 요까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까지는 뭐 AI 써주려면 마이 AI 이름이 좋네. 마이 AI 잘 만들었네, 그죠? 시빅테크 요 정도까지 그죠? 이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유효를 무조건 쓰시면 올해 업무 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 한 2개 정도는 답안지에 써줘야지 좀 그죠? 공부한 티도 나고 성의 표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직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